12.1절 입출력 장치 개요. 입출력 장치는 I/O 디바이스라고도 하고 주변 장치 페리퍼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 동작 방식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나 기억 장치와 동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 디바이스마다 고유의 동작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디바이스를 모두 다루는 게 아니라 입출력 장치가 이렇게 컴퓨터에 시스템 버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그리고 제어 버스 이렇게 있는데 이 버스에 입출력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 디바이스 동작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버스하고 이 디바이스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 버스와 연결돼서 이제 이쪽에 CPU가 있는데 이 CPU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CPU에서 보면 이 입출력 장치마다 고유의 주소를 줍니다. 그 고유의 주소를 IO 포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IO 포트를 통해서 CPU와 IO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입출력 장치의 그 데이터 주고받을 때 최종 목표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메모리에다 넣는 거예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메모리에다 넣는 거죠. 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입출력 장치를 일단 분류를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입출력 모듈이라는 것은 이 디바이스랑 이쪽 부분 CPU나 메모리 이 부분은 전자장치고 이 부분은 기계장치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요 앞부분에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 전기 신호를 기계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입출력 모듈이라고 하고 입출력 포트는 이 IO 디바이스에게 부여되는 주소죠. 그 주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입출력하는 방법 세 가지 입출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 구동 입출력, 인터럽트 구동 입출력, 그 다음에 직접 기억 장치 액세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분류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분한 거는 내 나름대로 네 가지 관점에 의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는 여기 뭐 마우스 모니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일단 데이터 전송 방향, 데이터 전달 방향을 보면 입력, 출력, 입출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방향의 그 기준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 이쪽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IO 디바이스가 한 세트라고 봤을 때 이 데이터 전달 방향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데이터가 IO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오면 입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면 출력인 거죠. 그래서 기준은 이 컴퓨터입니다. 입출력은 이제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는 두 가지 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은 여기 IO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IO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여기 누군가 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가 있을 텐데 이 유저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걸 쓸 수도 있고 어떤 기계가 물려 있어서 센서 같은 것들은 기계겠죠. 기계가 물려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통신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컴퓨터가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문자 단위냐 블록 단위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문자라는 건 한 바이트를 얘기해요. 한 번에 한 바이트를 보내느냐 아니면 한 번 보낼 때 많은 데이터 이 블록은 바이트들이 모여 있는 거죠. 뭐 1K, 4K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낼 때 데이터를 많이 보내느냐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보내느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지 블록 단위로 송수신하는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린 디바이스, 이 IO 디바이스가 속도가 느린 경우, 그런 디바이스들은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속도가 빠른 디바이스, 속도가 빠른 하드디스크나 네트워크 카드 이런 것들은 블록 단위로 한번 접속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을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직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시프트 레지스터 배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레지스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비트씩 빼서 한 비트씩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씩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게 직렬이고, 병렬은 한 번에 8비트를 동시에 보내는 거죠. 8비트, 8비트 또는 16비트 이렇게 많은 비트를 동시에 보내는 게 병렬입니다. 이 디바이스가 컴퓨터와 거리가 가깝고 속도가 빠를 때 이 데이터 주고받는 이 물리적인 거리가 짧은 경우, 이 물리적인 거리가 짧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병렬 통신을 하고, 한 번에 여러 비트를 전송을 하려면은 거리가 길 때 이 병렬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호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서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거리가 멀 때, 이 사이에 거리가 멀 때는 거의 다 직렬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외부에 어떤 그 IO 디바이스가 있으면 대부분이 직렬 통신이죠. 그리고 이 직렬 통신은 좀 먼 거리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고속 직렬 통신 방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USB도 그렇죠. 또 아이스퀘어 C 등등 고속 직렬 통신 방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 직렬 통신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입출력 장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출력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는 전자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비해서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느리죠. 이거는 전자식으로 돌고, 입출력 장치는 기계 동작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동작 방식에 얘는 이제 전자 또는 이제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이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이 단어 워드라는 것은 시스템마다 길이가 일정하진 않지만은 보통 요즘은 이제 32비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력 장치는 거의 다 문자 단위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컴퓨터를 만들 때 문자를 8비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이트가 중요해졌는데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더라도 한 번에 한 바이트씩 가면서 많은 바이트가 가는 거죠. 이렇게 문자 단위로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의 보드 안에 CPU하고 메모리가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입출력 장치는 그 바깥에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류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게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오류를 체크를 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다시 재전송을 요청하는 그런 그 루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입출력 모듈이죠. 컴퓨터와 입출력 장치 간의 연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 IO 모듈이라는 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호를 변환하고 버퍼링,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 또 오류 검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출력 장치를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낸 거죠. 시스템 버스가 있고 여기에 CPU하고 메모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가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가 이제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보면 이 부분이 입출력 모듈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기계 장치가 있겠죠. 이게 프린터가 됐던 뭐 마우스를 클릭을 하던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던 이런 게 다 기계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전자식으로 돌고 여기는 기계식으로 도니까 이 사이에 신호 변환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걸 트랜스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 신호 변환기가 여기 전기 신호를 기계 신호로 바꿔주고,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명령을 이제 기계 동작으로 바꿔주고, 기계에서 여러 가지 센싱된 정보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출력 모듈은 신호 변환기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버스와 직접 연결되는 전자 회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어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어 레지스터는 입출력 장치의 기능과 동작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게 프린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프린트를 시작을 해라, 아니면 종이를 넘겨서 배출을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드 같은 걸 정하고 할 때 이 제어 레지스터 가지고 이 장치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는 이 기계 장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센싱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두면, 그러면 CPU가 이 상태를 읽어갑니다. 이 제어 레지스터는 주로 CPU에서 데이터를 쓰는 출력 레지스터고, 이 상태 레지스터는 입력 레지스터죠. CPU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태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보면 컴퓨터가 이 프린터가 켜져 있는지,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안에 뭐 데이터가 풀이 나서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 내부 상태를 중앙 처리 장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고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린터로 내보낼 데이터들은 여기다가 써줍니다. CPU가 데이터를 여기다 써주면 그 데이터를 신호 변환기가 프린터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 레지스터고요. 그리고 이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라는 건 결국 메모리죠. 이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속도가 느리죠.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느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빠르고, 이쪽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게 데이터를 이 느린 장치에다 보낼 때 하나 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하나 보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컴퓨터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여기다 보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를 받아다가 여기 버퍼에다 다 모아놓습니다. 버퍼에다 다 모아놓고, 그러면 이 시스템 버스는 데이터를 다 전송했다, 이렇게 하고 통신을 그만해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프린터는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갖다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찍을 수 있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치가 느리다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다 다 모아놨다가 이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버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프린터에게 다 보냈죠. 여기선 다 보냈는데 프린터는 천천히 출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 버퍼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전송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쉐이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악수한다, 이런 뜻이죠. 악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앙 처리 장치하고 기억 장치는 컴퓨터가 켜지면 계속 전원이 들어 있어서 온라인 상태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력 모듈은 컴퓨터 외부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듯이 주소 주고 데이터 받고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태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태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태를 입출력 장치한테 보내가지고 너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상태 검사를 하고 그 상태를 이제 상태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이 모듈이 제대로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는 데이터 출력하기도 하고 잘 받았다라고 에크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는 메모리에다가 다 쌓아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출력 장치마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흐름을 제어하는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프로토콜로 많이들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절차 또는 규약을 핸드쉐이킹이라고 하고 이게 규약화되고 복잡해지고 어떤 절차가 문서화가 되고 나면 이제 프로토콜이 됩니다. 프로토콜. 인터넷 통신용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건 하드웨어 레벨에서 주고받는 핸드쉐이킹이고 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통신 규약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